안녕하세요. 국어 민기쌤입니다. 이번에는 2019년 3월 고1 모의고사에서 문학작품만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16번부터 20번 여기가 현대시 세트예요. 이 현대시 세트에 지금 보면은 가와 나, 시가 달려있는데 가는 우리가 방홍시어네요. 신음의 방홍시어, 연시조 또는 연작시조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오세영의 너의 목소리라는 작품이 달려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를 읽을 때 현대시나 고전시가를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뒤에 보기 박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뒤로 한번 가보죠. 뒤로 가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기에서 19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는 선조의 총애를 받던 신음이 선조 사후에 개축 옥사에 연루돼서 관직 박탈당하고 김포로 내쫓겼던 시기에 쓴 시조 30수 중 일부다. 이들 30수는 자연지향, 세태비판, 연군, 취흥 등의 다양한 주제의식을 형성하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말 시가에 대한 작가의 인식도 엿볼 수가 있다. 그 서문격인 방홍시어서에서는 창작 당시에 그의 심경이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내 이미 전원으로 돌아오며 세상이 나를 버렸고 나 또한 세상사에 지쳤다. 그러면 내가 전원으로 돌아왔을 때 세상이 나를 버렸고 내가 세상사에 지쳤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지금 내가 세상사에 지쳤다. 세상을 속세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줄에도 보면은 자연지향의 세태비판 같은 거, 그 다음에 연군 같은 내용도 있는데요. 연군은 임금 좋아하는 겁니다. 임금 사랑해 하는 게 연군이고, 그 다음에 취흥이라고 하면 그냥 취했을 때 흥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봤으니까 가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가,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어. 시비를 열지 말라. 날 찾을 리 누가 있으랴. 우리가 시비라고 하면은 살인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문이라고 할게요. 문. 이 문을 열지 말라라고 하고 있으면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 같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말 건네는 듯한 형식을 볼 수가 있고요. 날 찾을 리 누이가 있으랴. 누가 있으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설의법이죠. 설의법이니까 날 찾을 리가 없다. 나를 찾아올 사람이 없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두 번째 줄 중장까지 봤는데요. 산촌이라고 하면은 이 산촌이 누가 있는 곳이 되겠어요? 화자가 지금 있는 곳이죠. 화자가 있는 곳. 그다음에 이곳 산촌은 자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산촌에 눈이 왔어요. 눈이 오니까 돌길이 묻혀버립니다. 우리가 산촌이 있고 그리고 이 용어를 써보죠. 속세가 있습니다. 산촌과 속세 사이를 이어주는 이것이 바로 돌길이에요. 그죠? 그럼 돌길에 뭐가 내렸어요? 눈이 내렸어요. 눈이 내리면서 돌길은 어떻게 됐어요? 묻혔어요. 다시 말하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돌길을 묻어주는, 다시 말해서 속세와 단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자는 지금 속세와 단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절감이 소외감 또는 뭐 슬픔, 외로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중장에서 시비를 열지 말라고 하잖아. 시비를 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속세를 거부하는 게 되겠죠? 속세를 거부하고요. 날 찾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보면은 밤중에는 밤중에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밤중에 일편명어리 그것이 버신가노라. 그이라고 하면 그 플러스 이인데요.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밤중에 일편명어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쪽에 밝은 달이네요. 그럼 이 달이 그것이 벗인가 하노라 하고 있으니까 이 달을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달은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이라고 했는데 이 신음 시인이 좋아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일편명월을 벗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자연 친화적인 사상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연 친화.
오우, 자연, 친화. 아까 썼던 것은 여러분들이 돌려보면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 2번. 창밖에 워석버석 님인가 일어나 보니까 우리가 워석버석 같은 경우 이런 거 이제 별표 쳐볼게요. 이런 워석버석 같은 것을 우리가 음성 상징어라고 합니다. 음성 상징어를 쓰면은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대상을 생생하게 그리고 생동감 있게 생생하고 생동감 있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창 밖에 워석버석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 소리가 나와서 임이신가 하고 일어나 봤대요. 그러면 여기서는 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는 그래요. 임과 이별에 있나 보네요. 그래가지고 임이신가 일어나 보는 거는 반가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왜 어쩌다가 임이신가 일어나 보게 됐어요? 네, 창 밖에 워석버석하는 소리가 있으니까 창 밖에 워석버석한 소리가 나서 그래서 임인가 하고 너무 반가워요.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 보니까 해란해경의 낙엽은 무슨 일이냐? 해란해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써져 있죠. 난초가 자라난 지름길이다. 이런 길에 낙엽은 무슨 일이냐? 낙엽이라고 하면 낙엽 소리였나 보네요. 낙엽 소리 때문에 이민가 하고 이제 스스로 낚인 게 돼요. 그쵸? 그러면 이 낙엽이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어떤 거가 되겠어요? 판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겠죠. 어떤 판단입니까? 이미 왔다는 판단이죠. 이 이미 왔다라고 판단했는데 낚인 거잖아. 낙엽 소리에. 그치? 그래서 어즈버라고 하네요. 우리가 어즈버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아아와 같은 감탄사입니다. 이렇게 감탄사가 쓰이면은 어떤 것을 또 볼 수 있냐면요. 어떤 어조일까? 네, 영탄적인 어조를 볼 수가 있어요. 영탄법 그리고 영탄적 어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탄사를 쓰거나 감탄형 어미를 쓰거나 할 때 나타납니다. 유한한 간장이 다 그칠 가노라. 긋다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끊어지다. 그러면 뭐가 끊어질 것 같대요? 내 간장, 애간장이라고 하잖아요. 애간장이 다 탈 것 같다. 그래서 뭐 간장이라고 하면 뭐 십이지장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질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건 고통이죠. 고통. 왜 고통스러워요? 너무 이미 그리워서 고통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임이라고 하면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임은 그래요. 뒤에 보기 박스에 있었잖아요. 뒤에 보기 박스에 보면은 연군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연군이 있으니까 아까 그 임이 연군, 다시 말해서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3번 시로 한번 가볼까요? 3번 시죠. 노래 삼긴 사람 시 이름도 하도할샤. 삼긴이라고 하면은 삼긴이 무슨 뜻이냐면요. 삼기다는요.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만들다. 삼기다 하면 만들다. 그래서 노래 삼긴 사람이라고 하면 노래 만든 사람이 되겠죠. 노래 만든 사람이 씨름도 하도할샤. 하도할샤라고 하면 이 하다가 많다는 뜻입니다. 많다. 그러면 하도할샤는 무슨 뜻이 됩니까? 많기도 많구나라는 뜻이에요. 많기도 많구나. 일러 다 못 일러 불러나 풀었던가. 일러라고 하면 이르다가 무슨 뜻이냐면 이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해 볼까요? 노래를 만든 사람이 시름이 정말 많았겠구나. 말로 다 못해서 일러 다 못 일러 말로 다 못해서 불러나 풀었던가. 무엇을 부르겠어요? 노래를 부르겠죠? 무엇을 풀겠어요? 시름을 풀겠죠. 그래서 말로는 다 못해서 노래 만든 사람이 시름이 너무도 많아서 불러서 풀었던가 라고 하고 있네요. 그 다음 종장 보면은 진실로 풀릴 것이면은 무엇이 풀리겠어요? 시름, 그죠? 진실로 시름이 풀릴 것이면은 나도 불러버리라. 무엇을? 노래를.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나는 시름이 어떠하다? 시름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정치적인 이유, 정치적 이유, 그리고 또 임금 그리워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들이 겹치고 겹쳐가지고 이렇게 시름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가를 받고 그 다음에 나를 봅시다. 나는 좀 슬픈 것 같은데요. 너를 꿈꾼 밤입니다.
지금 시간적 배경이 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너를 꿈꾸고 있었어요. 너를 꿈꾸고 있다는 것은 너가 지금 어떠한 대상이다? 네, 그리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너무 그립고 이러한 밤에 문득 인기척에 잠이 깨었대요. 오케이, 인기척. 인기척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사람 소리로 우리가 인기척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인기척이 누구 인기척인지 보자. 잠이 깨었다. 얜 지금 잠자고 있다가 깼어요. 우리가 가에서 두 번째 시조도 좀 누워 있거나 아니면 앉아 있었다가 소리가 나가지고 이미신가 하고 일어나 보잖아요. 자, 여기서 나에서도 너를 꿈꾸고 있다가 문득 인기척에 잠이 깬 겁니다. 문턱에 귀를 대고 엿듣습니다. 그렇게 엿들 땐 거기 아무도 없었는데 베개를 고쳐 누우면 지척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이 발자국 소리와 뭐 나뭇가지 스치는 소매기 소리, 이 소리가 반복이 되고 있고요. 반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소리들이 어떤 소리가 되겠어요? 오케이. 여기 앞에 나왔던 인기척이 되겠죠? 그 인기척을 듣고 얘가 무엇을 생각해? 너가 왔구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너가 왔구나라고 하는 게 이 인기척을 듣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뒤에를 보면요. 그리고 여기 아를 보면은 여기서도 어떤 게 있어요? 감탄사가 있잖아. 여기서도 감탄사가 있으니까 이것도 또한 무엇이다? 오케이. 영탄적 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탄적 어조. 타블렛이 글씨가 참 안 써지네요. 그 다음에 또 산 넘고 물 건너서 누런 해 지지 않는 서역 땅에서 서역 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래는 불교 용어인데 서쪽에 있는 서방 정토 서쪽에 있는 이상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세계가 누런 해가 지지 않는 서역 땅이라 그러면 여기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저승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저승에서 나지기 신발을 끌고 와 다정하게 부른 너의 목소리. 그럼 여기서 너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겠죠.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지금 너는 무엇이다? 오케이. 너는 죽은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고 죽었기 때문에 그리워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리워해요? 너를 꿈꾸고 있을 정도로 그리워하죠. 그래서 다정하게 부른 너의 목소리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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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냐도 감탄사입니다. 여기서도 영탄적 어조가 쓰이고 안쓰러운 마음은 말리길이다. 안쓰럽네요. 임에 대해서 임이 아니라 너에 대해서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마음이 말리길인데 황망히 문을 열고 뛰쳐나간대. 왜 황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자기도 진짜로 너가 온 게 아니라 다른 소리임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립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고 뛰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문을 열고 뛰쳐나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여기 니은이라고 걸려 있는데요. 여기 위에서 가에서 두 번째 시조에서는 이미신가 하고 일어나 보는 거 이것도 행동이 되겠고 너무 그리워서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 되겠고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나시에서 이 니은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것도 너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 되겠죠. 그러면 밖에는 하염없이 내리는 가랑비 소리다. 가랑비 소리, 그 다음에 또 봄비 소리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 봄비 소리가 또 가랑비 소리가 어떤 것이 되겠어요? 내가 너다라고 생각한 잠시나마 낚였던 판단의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것이 있어요? 후두둑이라고 하면은 어떤 겁니까? 이것도 음성상징어가 있죠. 이런 후두둑이라는 음성상징어를 보여주면서 지금 더욱 마음이 황망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립 끝에 방울지는 이 방울지는이라고 하면은 시각적인 심상이 될 수 있겠죠. 시각적인 모습 그리고 청각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모두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감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지금 너에 대한 그리움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우리 가에서 두 번째 시조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감각이 쓰였잖아요. 그럼 우리 16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여기서 1번부터 봅시다. 영탄적 표현을 통해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영탄적 표현은 우리가 가에서도 나에서도 영탄적인 어조가 보였죠. 그 영탄적 표현이 가, 나 둘 다 있으니까 답은 1번부터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네요.
2번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시적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는 것은 나에서만 나타납니다. 어떠한 소리라고 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적 여운을 자아내는 거 이거는 나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는 아니죠. 그 다음 3번 의문형 진술을 활용하여 심리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우리가 의문형 진술 같은 경우 나에 한번 봅시다. 나에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의문형이 아무것도 없네요. 나에서는 그죠? 그리고 가에서 두 번째 시조 같은 경우에는 낙엽은 무슨 일이고 라고 하면서 심리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따지고 보면 이거는 가만 해당이 되는 거고 나에서는 의문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것도 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친밀감을 강화한다. 이것도 나부터 볼까요? 나 같은 경우엔 지금 너한테 오냐 이러고 있잖아요. 아, 네가 왔구나 막 이러고 있고, 그죠? 그럼 여기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은 나에서 사용이 돼서 친밀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는 어떨까요? 가에서는 지금 말을 건네는 게 기억에서 시비를 열지 마라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시비라고 하면은 문이라고 했어요. 이 문을 통해서 속세와 소통하게 되겠죠. 근데 돌길이 묻혔고 또 문도 닫으라고 하는데 여기서 친밀감을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통점이 아니라 나만 해당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 땡. 5번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자연물의 인격 부여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의인법이라 하죠. 그럼 여기서 의인법을 사용하면서 주제의식을 드러낸 거는 가만 해당이 되겠어요. 왜? 가에서 첫 번째 1번 시중 볼까요? 일편명어를 보고 지금 벗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자연물의 인격 부여했고 그것으로부터 주제의식을 드러낸 것도 맞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에서는 아예 의인법이 사용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것도 나가 사용이 안 되고 가만 있으니까 공통점으로 볼 수가 없겠죠? 이렇게 16번에 1번 답을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다음은 탐구학습을 통해서 가의 투와 나를 비교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일단 기억 봅시다. 계절적 이미지가 분위기 형성에 기여를 한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계절적 이미지라고 할 때 가의 투 같은 경우에는 낙엽이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봄비죠. 그러면 여기서 계절적 이미지가 분위기 형성에 기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상황 판단의 근거로 감각적 현상을 제시했다. 여기서 감각적 현상은 가, 나 둘 다 청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둘 다 청각이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디귿 상대방에 대한 심경이 행동을 통해서 표출했다. 자, 여기서 행동 같은 경우는 둘 다 일어나서 나가보는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일어나 나가보면 뛰쳐나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가 그리고 니은의 근거가 됐었고 그 다음에 리을 판단 오류의 원인이 시간적 배경에 있음을 드러낸다. 가의 투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배경이 따지고 보면 계절적 배경 가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에서는 우리가 시간적 배경이 일단 봄과 그리고 밤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판단 오류의 원인은 사실상 이 아까 니은에서 봤던 감각적 현상 이 감각적 현상 여기서 감현이라고만 합시다. 감현과 더불어서 임에 대한 그리고 너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감각적 현상과 그리움 때문에 판단이 오류가 난 거지 어떠한 시간적 배경 때문에 얘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답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음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시상이 정리된다. 부재한 대상이라고 하면은 임 또 누가 되겠어요? 너가 되겠죠? 그러면 화자의 반응, 행동이 그것을 행동과 그리고 감정 그것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 골라봤습니다. 그 다음 18번입니다. 기억과 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기억에는 니은과 달리 화자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 기억 같은 경우는 시비를 열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비를 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래도 어떤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기억은 세상과 단절되고 싶다.
라는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니은 같은 경우는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거야. 이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것은 만나고 싶다가 되겠네요. 만나고 싶다. 그러면 지금 기억에는 니은과 달리라고 했는데 화자의 소망은 기억, 니은 둘 다 포함이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답으로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니은에는 기억과 달리 화자의 억울한 심정이 내재되어 있다. 우리가 억울한 심정은 기억과 니은 둘 다 보이지 않네요. 그 다음 3번 기억에는 화자의 단절감이 보이고 그다음 니은은 화자의 기대감이 담겨있다. 기억에는 화자의 단절감이라고 할 때 시비를 열지 마라. 세상과의 단절감이죠. 맞는 말이고 니은에는 화자의 기대감. 무엇에 대한 기대감이야? 너를 만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기억에는 냉소적 태도가 니은에는 관조적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냉소적 태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쌀쌀맞게 웃으면서 넌 정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냉소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니은에는 관조적 태도라고 하는데요. 이 관조적 태도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표출을 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을 표출을 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진술하는 것을 우리가 관조적 태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점에서 봤을 때는 기억, 니은 모두 냉소적 태도 그리고 관조적 태도랑은 각각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4번도 답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 5번 기억과 니은에는 결핍 상태가 충족된 내면 심리가 나타났다. 근데 결핍 상태라고 하면은 가에서는 시비를 열지 말라는 게 어떤 결핍 상태가 충족된 건지 보기 어렵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게 결핍 상태가 충족된 거라고도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5번도 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8번에는 답이 3번이라고 딱 고를 수가 있겠죠. 여기서 19번부터 봅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1번부터 산초는 세상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자연의 의미를 지닌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일편명월은 세태를 비판하고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호소하는 작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작가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작가가 아니라 이 일편명월이 자연이 되겠죠. 자연에서 자연과 지금 더불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작가를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근데 이 일편명월이 벗으로 마음에나마 벗으로 삼고 있는 임금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요. 하지만 작가를 상징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19번의 답은 2번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3번 임을 군왕, 그게 임금이죠? 임금으로 이해한다면 간장이 다 끊어질까 하노라는 임금을 향한 신하의 애끓는 심정이 함축된 것이다. 임금이 너무 그리워서 간장이 다 끊어질까 하는 거니까 이것도 3번도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4번은 씨름은 정치적 혼란기에서 정계에서 쫓겨나 버림받은 작자의 복잡한 신경 맞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 5번 노래는 세상사에 지치고 뒤엉킨 작가의 이런 팡팡하고 있는 거잖아. 이러한 팡팡 마음을 풀어내는 수단으로서의 성격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답은 19번이 깔끔하게 보입니다. 20번에 3번 이 답이 되겠는데요. A에서 C와 관련해서 나를 이해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3번부터 답을 찍고 그 다음 1, 2, 4, 5로 보겠습니다. B는 산 넘고 물 건너 들려오는 것이기에 화자에게 반감과 동시에 과거의 추억을 환기한다. B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B는 여기서 너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이 너의 목소리가 여기서 화자에게 반가움이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추억을 환기하는 내용은 어디서 없어요? 시에서 과거의 추억이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답이 3번이었어요. 1번부터 화자가 꾼 꿈은 빗소리를 A로 여기는 계기. A 같은 경우에는 발자국 소리네요. 이 빗소리가 발자국 소리, 소매기 소리로 들리는 거니까 1번은 맞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 2번 같은 경우는 화자의 그림이 점점 더 고조됨에 따라서 빗소리가 A에서 B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겠다. B 같은 경우에는 너의 목소리잖아요. 그쵸? 발자국 소리였다가 나를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주는 너의 목소리까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A에서 B로 인식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4번 하염없이 내리는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랑비 소리네요. 이런 가랑비 소리는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서 만남이 무산된 화자의 좌절감과 조응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하강의 이미지라고 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하강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강의 이미지는 좌절 우울한
우울한 심정과 좀 조응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5번 B 너의 목소리가 가랑비 소리임을 알게 됐다. 그러고 나서의 화자의 허탈감이 후두둑을 통해서 청각적인 이미지로 부각된다. 이것도 반박할 거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20번에 3번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영상을 끊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현대소설을 보도록 할게요.